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여의도는 이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국민의힘도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선공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70만 원 플러스 알파라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 윤석열 정부 내에 새로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세심하게 다가갈 것인가.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은 좀 더 일찍 발표될 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국내 정세 때문에 조금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자, 오늘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이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패작인 문재인 김현미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등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신통기획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은 문재인 정권 동안 폭등을 거듭했습니다. 이제 수요 공급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잡겠다는 겁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것들을 보면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여의도는 권력을 가지고 네가 잡니 내가 잡니 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생에 와닿는 정책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270만 원 플러스 알파라는 획기적인 법안이 발표됐습니다. 일하는 장관, 스타 장관이 이제 좀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자, 지금 교육부는 이 소통 없이 발표를 했다가 이 장관이 바뀌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각 장관들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국민들을 즐겁게 할 정책들을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7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세부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과 도심 복합개발, 신규 택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향후 5년 동안 윤석열 임기 중에 전국적으로 27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이 원희룡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예고했던 대로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민간 도심 복합사업 도입 등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 가구 플러스 알파 인허가를 마무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50만 가구, 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새로 공급합니다. 지방에는 112만 가구, 광역시 52만, 8개도 60만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52만 가구, 수도권 37만, 비수도권 15만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가구, 수도권 62만, 비수도권 26만, 도시개발,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 전국에 130만 가구를 공급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원희룡 장관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고 싶은 말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 오는 10월부터 향후 5년간 공급할 신도시 공공택지 등의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하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주택공급 정책의 한계는 한마디로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 과도한 규제, 수요에 맞지 않은 공급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 꿈을 앗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동산,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특히 이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막 억압했습니다.
뒤늦게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거를 뭐 어떻게 풀겠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문재인 부동산 정책, 김현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분노가 폭발했던 겁니다. 자, 원희룡 장관은 선호도 높은 곳에 공급을 한다. 교통이 함께 가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급 시간을 단축하겠다. 주거 사다리 회복, 주거 품질 확보, 이렇게 5가지 공급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표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한편 이와 함께 이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신통기획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이 공급 대책은 이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것은 서울에 대한 공급 계획입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이 거주 수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주택 공급을 규제한 탓에 집값, 전세값이 급등했었습니다. 자, 이 서울시와 협력하고 원희룡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서울에서 각종 시민을 통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을 이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또 경기 인천에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4만 가구의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 지방은 광역시 구도심 위주로 8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로 발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원하는 곳, 집을 짓고 싶은 곳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 발굴을 위해 10월부터 수요조사, LH 사업 컨설팅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발표한 원희룡 장관의 이 계획, 상당히 원희룡 장관은 의혹에 차 있었습니다. 이 착공 시기,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계획 시기가 2024년 이후, 아무튼 상당히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차근차근 답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부동산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이유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사실 이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처의 장관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복지, 교육 이런 분야의 개혁은 시간도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의도는 권력 다툼으로 한창인데 오늘 원희룡 장관을 통해서 주택정책이 드디어 베일에 쌓였던 부동산 정책이 공개됐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실에 와닿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계획들이 잇따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